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루입니다. 올 겨울은 작년과 비교해서 최저기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었던 곳이 확실히 생육에 유리했는데요. 하지만 겨울 내 가뭄으로 인해서 작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편입니다. 이 지역적으로 이미 웃거름을 하신 곳도 계시지만 비가 충분히 오지 않아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웃거름을 하셨더라도 생육이 상당히 불량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온도 낮았고 또 무엇보다 비가 오지 않아서 아직도 웃거름을 못하신 곳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곧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마늘에게 빠르게 양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온도 낮고 토양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마늘이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댈 수 없으시다면 연면시비로 양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면시비제로 아미노산제도 있고 또 다양한 영양제 등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질소, 인산, 가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연면시비제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이 마늘 책자를 보시면 생육이 부진할 때 요소 연면시비를 해주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해와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한 상태에서 요소로 질소만 공급하기보다는 다량 원소인 인산과 가리도 같이 공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성분 모두 여러 가지 생육에 관여하지만 보통 질소는 잎을 성장시키고요. 그리고 또 인산은 줄기와 뿌리, 가리는 구근을 성장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요소로 질소만 공급해서 잎만 성장시키기보다는 인산가리를 함께 보충해서 균형적인 성장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웃거름으로 NK 비료를 사용하시거나 요소나 황산가리 조합으로 질소와 가리만 공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 포장에서 사진처럼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인산은 지온이 높아야, 즉 16도 정도가 돼야 흡수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동안 추웠던 날씨로 지온이 낮기 때문에 인산 흡수가 부족한 인산결핍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면시비로 양분을 보충하실 때는 다량 원소인 질소, 인산, 가리를 전부 보충할 수 있는 자재로 연면시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아그로에서는 포스카를 권장드리고요. 질소, 인산, 가리의 흡수력을 극대화시켜서 빠른 양분 보충이 가능하고 또 무엇보다 각종 킬레이트 미량 요소가 같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균형 잡힌 양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연면시비 시 포스카보다 이제 흡수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높은 질소, 인산, 가리 함량과 또 넓은 면적에 사용할 때 보다 저렴하게 연면시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관주용 비료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주용 비료를 희석해서 흠뻑 연면시비하면 뿌리로도 어느 정도 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또 관주용 비료는 토양, 뿌리로 공급하는 비료이지만 이렇게 순도가 좋은 관주용 비료는 연면시비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좋아하는 유황 보충을 권장드리는데요. 이 낮은 지온과 가뭄으로 부진한 잎과 뿌리 생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신황제는 기존 제품보다 입자가 훨씬 작아서 노즐 막힘이 없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작은 입자로 흡수력이 개선됐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절반의 사용량으로도 효과적인 유황농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불량 환경으로 마늘 재배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 재배 관리 잘 하시고요. 성공적인 마늘 농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부 지역은 2월 상순부터 중북부 지역은 3월 상순까지 웃거름을 시배해야 하는데요. 보통 보온을 위해 덮어두었던 비닐이나 부직포를 제거하시고 웃거름을 시배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번에 많은 양의 웃거름을 주기보다는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웃거름을 많이 주거나 늦게까지 주면 영양 성장이 지속돼서 구가 작고 쉽게 부패해서 품질이 저하됩니다. 난지역 마늘 및 양파는 3월 말까지 웃거름 시비를 완료하고 한지역 마늘도 4월 중순까지는 시비를 완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생육이 부진할 경우에는 속효성 비료를 아주 살짝 뿌리거나 연면 시비로 양분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양파의 표준 시비량입니다. 내 밭의 상태에 따라서 비료 사용량을 가감하시면 되는데요. 이 표준 시비량에는 질소 공급으로 요소 추천량이 나와 있죠. 이제 웃거름으로 요소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일반 NK 비료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어떤 비료를 사용하시던 간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생육 재생기는 지온도 낮고 기온도 낮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일교차도 더 커집니다. 즉 항상 저온 피해, 냉해 가능성이 있고 저온 스트레스로 생육이 부진할 수 있는데요. 특히 냉해는 양분의 흡수 상태에 따라서 발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부진한 생육, 즉 양분 흡수가 부족할 때, 반대로 너무 많은 질소를 한 번에 흡수할 때 냉해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는데요.
먼저 양분 흡수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질소비료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요소는 식물 뿌리에서 바로 흡수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암모니아태, 질산태질소로 바뀌어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데요. 여름처럼 지온이 높을 때는 요소를 살포해도 빠르게 변화돼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지만 마늘, 양파, 생육, 재생기에는 지온이 낮기 때문에 요소를 시비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생육이 부진해지고 저온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질소를 한 번에 흡수하게 되면 조직이 연약해져서 냉해 발생이 커지는데요. 이제 마늘, 양파, 웃거름 시 비료 사용 시기와 함께 내 밭에 맞게 사용량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NK 비료 사용 시 사용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다 시비하게 되면 연약하게 자라서 냉해 발생과 함께 각종 병 발생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아그로에서는 웃거름 11호 엔텍을 권장드리는데요. 엔텍은 낮은 지온에서도 양분 흡수가 좋고 60일 이상 가는 완효성 비료로 혹여 내 밭의 비료량을 조절하지 못해서 많이 뿌리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생육을 유지하고요. 인산의 공급으로 뿌리량도 많이 늘려줍니다. 특히 인산이 보충되면 냉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에 재생기에 더욱 안정적인 생육을 할 수 있습니다.